내 남편은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사람이라고. 아이를 누구보다도 잘 돌보고 집안일에도 적극적이고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능력자. 친구들은 나를 부러워하며 말하곤 했다. 넌 정말 복받은 거야. 저런 남편이 어디 있다고. 그 말이 틀린 줄 나는 전혀 몰랐다. 아침이면 남편은 아이의 도시락을 직접 싸주며 웃었고, 저녁이면 퇴근 후 곧장 집으로 와 아이와 놀아주었다. 주말이면 새 가족이 함께 공원을 걷고 사진 속 우리는 늘 완벽한 한 장의 그림 같았다. 나는 그 평범한 행복이 영원할 거라 믿었다. 하지만 행복은 언제나 균열이 생기는 법이다. 나는 그 작은 틈새를 보지 못했다. 아니, 어쩌면 보려고 하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여보, 오늘도 늦을 것 같아. 거래처 미팅이 길어질 것 같네. 그의 전화 목소리는 언제나 차분했고 변명의 여지가 없었다. 나는 늘 알았어. 몸 조심하고 들어와라며 믿어주었다. 그렇게 믿는 것이 아내의 도리라 생각했으니까. 하지만 그날 아이의 숙제를 돕다가 우연히 식탁 위에 놓인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낯선 이름, 낯선 아이콘. 그 순간의 호기심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은 몰랐다. 메시지를 열자마자 숨이 막혔다. 그 안에는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남편의 얼굴이 있었다. 따뜻한 눈빛, 깊은 미소. 하지만 그 미소는 나나 아이를 향한 것이 아니었다. 남편의 시선은 다른 남자를 향하고 있었다.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다. 내 심장이 쿵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이게 뭐지? 장난? 합성? 나는 스스로를 속이려 했다. 하지만 이어진 메시지의 내용은 더 이상 변명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다. 오늘도 내가 그리워. 내 품에서만 내가 진짜 나인 것 같아. 나는 눈을 의심했다. 남편이 다른 남자에게 보낸 메시지라니. 그토록 나와 아이에게 헌신하는 그의 모습은 가면이었단 말인가. 머리가 하얘졌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며 손은 떨려왔다. 눈앞에 글자가 흐려지고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휴대폰을 내려놓지도 못한 채 속으로 외쳤다. 설마 그럴 리가 없어. 이건 그냥 농담일 거야. 그냥 장난 같은 대화일 거야.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알았다. 이건 단순한 농담이 아니었다. 내가 알던 남편은 내가 전혀 모르는 삶을 살고 있었다. 그 순간부터 내 안에서 균열이 커지기 시작했다. 아무렇지 않게 웃고 있는 남편의 얼굴이 갑자기 낯설게 보였다. 아이와 함께 뛰노는 그의 모습이 잔인한 연극 같아 보였다. 나는 더 이상 그를 남편이라 부를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다. 나는 그날 밤 끝내 잠들지 못했다. 머리맡에서 들려오는 남편의 고른 숨소리가 오히려 귀를 찢는 소음처럼 느껴졌다. 몇 년 동안 함께 살아오면서 가장 안온하고 익숙했던 이 침실, 이 공기, 이 온도가 단숨에 낯설고 차갑게 변해 있었다. 불 꺼진 방 안 남편의 얼굴은 평화로웠다. 아이를 팔에 안은 채 미소를 머금은 듯 편히 자고 있었다. 그 모습은 내가 알던 완벽한 가장 그대로였다. 하지만 불과 몇 시간 전 휴대폰 속에서 본 그의 얼굴은 전혀 다른 빛을 띠고 있었다. 낯선 남자를 향한 따뜻하고 간절한 눈빛. 내게 단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표정이었다. 나는 침대 모서리에 앉아 숨소리를 죽인 채 그 얼굴을 바라보았다. 이게 진짜 내 얼굴이었니? 속으로 그렇게 물었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저 고요한 숨결과 아이의 작은 뒤척임만이 어둠을 채우고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모든 것이 의심스러워졌다. 아침에 남편이 아이의 도시락을 챙기는 모습,
밥상 앞에서 여보, 고생 많았지? 하고 웃으며 내 손을 잡던 따뜻한 손길. 퇴근 후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 나왔어라며 아이를 번쩍 안아 올리던 장면. 그 모든 것이 가면극처럼 보였다. 아니야,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혹시 오해일 수도 있잖아. 나는 몇 번이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휴대폰 속 문자들이, 사진 속 미소가 다시 떠올라 나를 짓눌렀다. 오늘도 내가 그리워. 내가 있어야 내가 숨을 쉴 수 있어. 내 품에서만 내가 진짜 나야. 그 문장들은 가시처럼 내 뇌리를 찔렀다. 그리고 동시에 나를 미치도록 흔들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아이를 깨웠다. 우리 공주 아빠랑 씻으러 가자. 아이의 깔깔대는 웃음소리가 거실 가득 울려 퍼졌다. 그 평범한 일상이 갑자기 기괴하게 느껴졌다. 저 웃음소리 뒤에 감춰진 또 다른 진실을 이제는 알게 되어 버렸으니까. 남편이 내게 물었다. 여보, 오늘 저녁은 뭘 먹고 싶어? 나는 대답하지 못한 채 고개만 끄덕였다. 내 목구멍은 바짝 말라붙었고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그의 다정한 말투조차 칼날처럼 날카롭게 느껴졌다. 그리고 그날 저녁 그는 또다시 말했다. 오늘 거래처 미팅이 있어서 좀 늦어.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 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응, 알았어. 조심히 다녀와. 하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다짐했다. 이번엔 그냥 넘어가지 않겠어. 이번엔 반드시 확인해야 해. 그 후로 나는 작은 것 하나까지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의 양복에서 풍겨오는 낯선 향수 냄새. 지갑 속에서 우연히 발견한 이름조차 생소한 고급바의 영수증. 평소에는 어울리지 않을 장소에서 찍힌 카드 내역. 그 모든 것이 나를 점점 더 깊은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다. 나는 밤마다 그의 휴대폰을 들여다보았다. 손끝은 떨렸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마치 금단의 열쇠를 쥔 듯 열면 안 되는 문을 열고 있는 기분이었다. 그리고 결국 그 문은 활짝 열리고 말았다. 수없이 쌓인 메시지들. 오늘 저녁 내가 좋아하는 레스토랑 예약했어. 내 옆에 있어줘. 세상에서 넌 내 유일한 가족이야. 그 문장들을 읽는 순간 나는 절망 속에서 비명을 지르고 싶었다. 하지만 입을 틀어막았다. 혹여 아이가 깰까? 혹여 남편이 들을까? 나는 그저 흐느낌만 토해낼 뿐이었다. 더욱 참을 수 없었던 건 대화의 마지막 줄이었다. 너와 함께라면 나는 어떤 가면도 쓰지 않아도 돼. 그 말은 곧 내 존재를 부정하는 선언이었다. 나와 아이 앞에서 그는 가면을 쓰고 있었던 것이다. 가정이라는 무대 위에서 완벽한 남편, 성실한 아빠라는 배역을 연기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울다 지쳐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져 떨어졌지만 죽고 싶지 않았다. 차라리 눈을 감고 이 모든 걸 꿈이라 믿고 싶었다. 하지만 꿈이 아니었다. 차가운 현실이었고 돌이킬 수 없는 진실이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의심은 끝났다. 균열은 확신으로 굳어졌다. 내 남편은 나와 아이와 함께하는 이 삶을 연극처럼 살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연극의 들러리, 불필요한 조연에 불과했다. 나는 더 이상 눈을 감을 수 없었다. 휴대폰 속에서 본 메시지와 사진만으로도 충분히 남편의 배신을 입증할 수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내 마음은 끝까지 혹시 오해일지도 모른다라는 마지막 희망을 붙들고 있었다. 아니, 어쩌면 스스로를 속이고 싶었던 것일지도 모른다.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내 삶 전체가 무너져 버리니까. 하지만 나는 안다. 거짓은 늘 행동에서 드러나기 마련이라는 것을.
숨길 수 없는 진실은 결국 바깥으로 스며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을. 그날 저녁 남편은 어김없이 말했다. 오늘은 거래처 사람들하고 약속이 있어. 늦을 것 같아. 저녁 먹고 먼저 자. 몇 년 동안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말. 나는 습관처럼 응, 알았어. 몸 조심하고 다녀와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차갑게 결심했다. 오늘 반드시 확인할 거야. 더 이상 속지 않아. 남편이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나는 곧장 아이를 친정에 맡겼다. 그리고 검은 코트를 걸치고 숨을 죽인 채 그의 뒤를 밟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어 귀가 울릴 정도였지만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길이라는 걸 알면서도 나는 그 길을 선택했다. 남편의 차는 회사 근처도 거래처와도 무관한 길로 들어섰다. 화려한 네온 사인이 빛나는 번화가, 고급 레스토랑이 줄지어 늘어선 거리. 나는 차 안에서 손에 땀이 차도록 핸들을 움켜쥔 채 그를 따라갔다. 내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소용돌이쳤다. 혹시 진짜 거래처 사람들이랑 오는 걸까? 아니면 내가 두 눈으로 직접 보게 되는 걸까? 기도하는 마음이었다. 그가 차에서 내려 거래처 사람들과 악수하는 장면을 보고 싶었다. 술잔을 부딪히며 업무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을 확인하고 싶었다. 그렇다면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테니까. 그러나 내 기도는 산산조각이 났다. 남편은 차에서 내렸다. 그리고 잠시 후 한 남자가 다가왔다. 정장 차림의 남자, 세련된 분위기. 그가 다가오자 남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그 순간 내 심장은 멈춘 듯했다. 내가 결혼 이후 단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표정. 아이에게조차 보여주지 않았던 너무나도 따뜻하고 설레는 미소였다. 그리고 두 사람은 망설임 없이 서로를 끌어안았다. 나는 그 장면을 보고 온몸이 얼어붙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내 남편은 더 이상 가장도 남편도 아니었다. 그는 단지 다른 남자의 품에서 진짜 자신으로 살아가는 낯선 남자였다. 차 안에서 나는 숨이 막혀왔다. 심장은 쿵쾅거리며 터질 듯했고 눈앞은 아찔하게 흔들렸다. 차창에 비친 내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에는 눈물이 번지고 있었다. 나는 이를 악물고 울음을 삼켰다. 안 돼. 지금은 울면 안 돼. 지금은 이 장면을 기억해야 해. 영원히 똑똑히 새겨둬야 해. 두 사람은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갔다. 남편은 마치 오랜 연인을 대하듯 의자까지 빼주며 다정하게 웃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촛불이 그들의 얼굴을 더욱 빛나게 만들었다. 나는 창밖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심장이 갈갈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그때 내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다. 의심은 끝났고 모든 건 사실로 굳어졌다. 나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문이 열리고 남편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미소 지으며 말했다. 다녀왔어. 미팅이 좀 길어졌네. 나는 그저 가만히 그를 바라봤다. 한때는 믿음과 사랑이 가득 담겨 보였던 그 얼굴이 이제는 낯설고 혐오스럽게 느껴졌다. 겉으로는 완벽한 남편, 아이의 아빠. 하지만 나는 이제 안다. 그 얼굴 뒤에 숨어 있던 감춰진 두 번째 삶을. 그날 이후 내 안에서 두 가지 감정이 동시에 자라나기 시작했다. 첫 번째는 깊은 절망과 배신감. 내가 살아온 삶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허무함. 그리고 두 번째는 끓어오르는 분노였다. 좋아. 내가 그렇게 두 얼굴로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는 내가 내 가면을 벗겨주겠다. 나는 결심했다. 이제 더 이상 순진한 아내로 남지 않겠다고. 이제 더 이상 들러리로만 살지 않겠다고.
그리고 그 결심은 곧 복수라는 이름으로 불타오르기 시작했다. 나는 그날 이후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었다. 순진하게 믿고 순응하며 모든 걸 감싸주던 아내는 죽어버렸다. 대신 차갑게 깨어난 또 다른 내가 내 안에서 눈을 떴다. 밤마다 눈을 감으면 떠올랐다.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서로를 끌어안던 남편과 그 남자. 나를 향한 웃음은 단 한 번도 진짜가 아니었음을, 그리고 그 미소가 진정으로 향하던 대상은 내가 아닌 타인임을 나는 이제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았다. 그러나 증오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분노만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 나는 알고 있었다. 그를 무너뜨리려면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래서 나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낮에는 아무렇지 않은 척 집안을 돌보며 아이를 챙겼다. 밤에는 남편의 휴대폰, 노트북, 지갑, 차 안, 그가 두고 간 흔적들을 하나하나 뒤졌다. 지갑 속에서 발견한 호텔 영수증, 노트북에서 열려있던 이메일 초안, 회의 일정으로 지방 내려가니 일정을 조율해줘. 하지만 그 일정표에는 지방 출장은 없었다. 대신 예약 내역에는 고급 호텔의 이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나는 그 영수증을 서랍 깊숙이 감춰두었다. 언젠가 그를 무너뜨릴 순간이 오면 꺼내들 무기처럼. 남편은 여전히 연극을 이어갔다. 여보, 요즘 피곤하지 않아? 이번 주말엔 가족 여행이라도 갈까? 우리 딸, 아빠가 제일 사랑하는 거 알지? 그의 목소리는 다정했고 표정은 따뜻했다. 하지만 이제 나는 웃을 수 없었다. 그의 말 하나 행동 하나가 역겨운 거짓으로만 보였다. 그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을 때마다 나는 속으로 소리쳤다. 그 손으로 내가 누구를 만지고 왔는지 나는 알아. 나는 더 치밀해졌다. 그가 사용하는 향수를 몰래 챙겨 은밀히 시향을 비교했다. 그의 옷깃에 남은 낯선 머리카락, 셔츠에서 풍기는 미묘한 다른 향기. 그 모든 사소한 단서들이 모여 거대한 증거의 벽을 쌓아갔다. 심지어 그의 동료와 친구들의 말에서도 작은 실마리가 흘러나왔다. 어제 씨, 늦게까지 누구랑 있던데? 거래처 사람은 아니던 것 같던데. 그들은 대수롭지 않게 지나쳤지만 내 귀는 놓치지 않았다. 퍼즐 조각처럼 하나하나 맞춰지며 진실은 점점 더 선명해졌다. 나는 그날 밤 혼자 거울 앞에 섰다. 내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는 퀭하게 꺼져 있었다. 하지만 눈빛만은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좋아. 내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이제부터는 내가 널 파괴할 차례야. 남편이 잠든 방 안에서 나는 조용히 그의 옆모습을 바라보았다. 겉으로는 여전히 완벽한 남편의 얼굴. 하지만 나는 안다. 그 얼굴은 가면일 뿐이라는 것을. 내 안의 목소리가 점점 더 크게 속삭였다. 이 가면을 벗겨내라. 그가 숨겨온 진짜 얼굴을 세상에 드러내라.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제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내 삶은 이미 돌이킬 수 없게 무너져 있었다. 남은 건 단 하나, 복수였다. 나는 결심했다. 증거를 모아두고 때가 되면 세상에 폭로하리라. 그를 완벽히 무너뜨리리라. 나를 배신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리라. 그날 새벽 거실 불빛 아래에서 나는 홀로 서류와 영수증, 메시지 기록을 차곡차곡 정리했다. 테이블 위에는 이미 그를 파멸시킬 수 있는 무기들이 하나둘 쌓이고 있었다. 내 눈빛은 차갑게 빛났다. 이제 나는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나는 복수의 주인공이 되어가고 있었다. 나는 점점 변해갔다. 남편은 여전히 완벽한 가장의 가면을 쓰고 있었지만
그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를 받아들이는 내 눈빛은 더 이상 순진한 아내의 것이 아니었다. 나는 속으로 계산했고, 속으로 웃었고, 속으로 이를 갈았다. 증거는 충분히 쌓였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사람을 무너뜨리려면 한순간의 폭발보다는 서서히 조여드는 밧줄이 필요하다. 나는 그 밧줄을 조용히 손에 쥐고 천천히 그를 올가매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남편은 평소처럼 아이와 놀아주고 있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다. 그 모습은 언제나처럼 따뜻하고 평화로웠지만 내 눈에는 더 이상 아름답게 보이지 않았다. 아이를 안고 있는 그의 손길이 역겨웠다. 그 손으로 또 다른 남자의 손을, 또 다른 남자의 몸을 만지고 있었으니까. 나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다가 슬쩍 물었다. 여보, 이번 주말에는 뭐해? 남편은 자연스럽게 대답했다. 주말? 글쎄, 아마 일 때문에 바쁘지 않을까? 미팅 잡힐 수도 있고. 나는 미소를 지었다. 아, 그렇구나. 근데 지난번에도 주말에 늦게 들어왔잖아. 거래처랑 술자리라면서. 그의 얼굴에 잠시 긴장감이 스쳤다. 아주 잠깐, 그러나 나는 놓치지 않았다. 그래, 그랬지. 갑자기 잡혀서 어쩔 수 없었어. 그는 서둘러 웃음을 지어 올렸지만 나는 그 억지스러운 미소 속에서 진실을 보았다. 그날 밤 나는 또다시 그의 휴대폰을 확인했다. 비밀번호는 이미 알고 있었고 대화 기록은 지워져 있었지만 흔적은 남아 있었다. 통화 내역, 일정표, 삭제된 메시지 로그. 그리고 나는 알았다. 그는 이번 주말에도 또다시 그 남자를 만날 예정이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나는 일부러 무심한 듯 말을 꺼냈다. 여보, 이번 주말에 친정 가야 할 것 같아. 엄마가 몸이 안 좋으시대.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다. 그래, 알았어. 다녀와. 나도 일이 있어서 아마 못 같이 가겠네. 나는 속으로 피식 웃었다. 그래, 그렇게 나오겠지. 내가 어디로 가는지 이번엔 내가 두 눈으로 끝까지 확인할 거야. 나는 함정을 파기 시작했다. 그가 무슨 핑계를 대는지, 어디로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나는 이제 단순히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를 몰아넣고 있었다. 저녁 식탁에서 나는 슬쩍 이런 말도 던졌다. 여보, 요즘 향수 바꿨어? 전에랑 좀 다른 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 그는 순간 움찔하며 대답했다. 아, 그거 거래처에서 선물 받은 거야. 한번 써본 거지 뭐.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그렇구나. 근데 신기하네. 여자 향수 같아서. 그는 황급히 말을 돌렸다. 아니야, 남자용이야. 요즘은 향이 다 비슷하잖아. 그때 그의 이마에 맺힌 작은 땀방울을 나는 똑똑히 보았다. 점점 재미있어졌다. 남편은 아직도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 착각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나는 이제 단순히 피해자가 아니었다. 나는 사냥꾼이 되어 있었다. 그는 아직도 무대 위에서 연기를 하고 있었지만 나는 이미 무대 뒤에서 조명을 끄고 대본을 찢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날 밤 거울 앞에 선 나는 낮과는 전혀 다른 얼굴이었다. 창백하지만 차가운 눈빛, 그리고 결연한 미소.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좋아. 곧 내가 두려워할 순간이 올 거야. 내가 쌓아 올린 거짓의 탑은 이제 무너져 내릴 시간이야. 나는 기다릴 줄 알아.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내 모든 것을 산산조각 내주겠어. 나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남편을 올가매고 있었다. 그는 모른다. 내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모른다. 내가 이미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나는 알았다. 이 심리전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곧 폭풍이 몰아칠 것이다. 나는 오래 기다렸다. 분노를 억누르고 울음을 삼키고 차갑게 증거를 모으며 그 순간을 준비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다. 이제 더 이상 가면극은 지속될 수 없다. 남편이 스스로 걸려들 덫을 나는 이미 준비해 두었다. 그날 저녁 나는 일부러 평소와 다름없는 얼굴로 식탁에 앉았다. 아이 앞에서는 여전히 미소를 지었고 남편에게는 다정한 말투를 흉내냈다. 여보, 오늘은 일찍 들어왔네? 힘들었지? 그는 아무 의심도 하지 않은 채 웃으며 대답했다. 응, 거래처 일이 생각보다 빨리 끝났어. 우리 공주 보고 싶어서 빨리 왔지. 그 목소리, 그 표정. 한때는 내 마음을 녹였던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역겨운 거짓으로만 보였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래, 오늘은 내가 무너지는 날이야. 나는 일부러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다. 아, 맞다. 지난번에 말했던 그 거래처 사람 이름 뭐였더라? 그날 늦게 들어왔을 때 말이야. 남편의 얼굴에 미묘한 그림자가 스쳤다. 누구였더라? 아, 그때? 그게. 그는 잠시 머뭇거렸다가 서둘러 이름을 댔다. 그러나 그 이름은 내가 이미 확인한 호텔 영수증 속 동반 투숙자의 이름과 전혀 달랐다. 나는 속으로 피식 웃었다. 거짓말 또 거짓말. 너는 이제 내 손바닥 위에서 놀고 있어. 그날 밤 나는 두 번째 덫을 놓았다. 여보, 이번 주말에 친정에 가야 할 것 같아. 엄마가 몸이 안 좋으시대. 남편은 별 의심도 없이 대답했다. 그래, 다녀와. 나도 일이 있어서 못 같이 가겠네. 그 순간 내 눈빛은 차갑게 빛났다. 그래, 내가 그렇게 말해주길 기다렸어. 이제 내 발로 덫 속으로 들어온 거야. 주말이 되자 나는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향하는 척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도심 한복판, 남편이 예약해둔 호텔로 발걸음을 옮겼다. 손에는 이미 모아둔 증거들과 카메라가 있었다. 이제는 더 이상 의심이 아닌 확실한 현장을 잡아야 했다. 호텔 로비에서 나는 낯익은 뒷모습을 발견했다. 정장 차림의 남편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또 다른 남자. 그들은 마치 오랜 연인처럼 웃으며 서로의 어깨를 두드리고 있었다. 내 심장은 터질 듯 뛰었지만 이번엔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냉정한 결의만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었다. 나는 그들을 몰래 따라갔다. 엘리베이터가 닫히기 직전 두 사람의 눈빛이 스치며 미소 짓는 장면을 내 눈에 새겼다. 그 미소는 따뜻했고 진실했고 간절했다. 하지만 그 따뜻함은 내가 아닌 다른 남자를 위한 것이었다. 나는 카메라 셔터를 눌렀다. 찰칵. 그 한 장의 사진이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것을 알았다. 그날 밤 남편이 집에 돌아왔을 때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다. 오늘 하루는 어땠어? 많이 힘들었지? 그는 익숙한 미소로 대답했다. 응, 뭐 늘 그렇지. 힘들었지만 괜찮아. 너랑 아이가 있으니까. 나는 그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다. 거짓으로 덧칠된 얼굴, 가면을 쓴 남자의 얼굴.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내가 아무리 연기를 해도 나는 이제 다 안다. 내 진짜 얼굴을, 내 진짜 삶을, 내 진짜 사랑을. 그리고 곧 세상 모두가 알게 될 거야. 나는 서랍 속에 감춰둔 영수증, 사진, 메시지 기록들을 떠올렸다. 그것들은 이제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니었다. 그것들은 곧 칼날이 되어 남편의 거짓된 삶을 산산조각 낼 무기가 될 것이었다. 이제 무대는 준비되었다. 조명이 꺼지고 가면이 벗겨지고 진실이 드러날 시간만이 남았다.
나는 오래 기다려왔다. 눈을 감으며 참고 속으로 울음을 삼키며 준비하고 조용히 증거를 모으며 덫을 놓고 마침내 그를 내 앞에 앉힌 이 순간을 위해 식탁 위에는 평범한 저녁상이 차려져 있었다. 아이를 먼저 방으로 보내고 우리는 마주 앉았다. 남편은 아무것도 모른 채 익숙한 미소를 지었다. 오늘도 고생했지? 밥 먹고 힘내자. 나는 숟가락을 들지 않았다. 대신 그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한때는 사랑했던 얼굴. 이제는 거짓과 배신으로 얼룩진 얼굴. 내 안에서 목소리가 속삭였다. 이제 시작이야. 내 가면을 벗길 시간이야.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여보, 지난주 주말엔 뭐 했어? 그는 당황하지 않았다. 지난주? 아, 그때 거래처 사람들 만나서 술 마셨잖아. 늦게 들어왔던 날.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웃었다. 그래. 이상하네. 그날 당신이 묵은 호텔 영수증이 내 손에 있는데. 순간 그의 얼굴이 굳어졌다. 눈빛이 흔들렸고 입술이 떨렸다. 그러나 곧 억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아, 그거 거래처랑 회식이 길어져서 그냥 근처 호텔에서 잔 거야. 별거 아니야. 나는 서랍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식탁 위에 던졌다. 찰칵. 호텔 로비에서 그가 다른 남자와 웃으며 포옹하던 장면. 그 사진은 더 이상의 변명도 거짓도 허락하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서 피가 가셨다. 입을 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나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속삭였다. 이제 거짓말은 그만해. 난 이미 다 알아. 내가 누구랑 있었는지, 어디서 무슨 미소를 지었는지 내 눈으로 직접 봤어. 내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분노가 아니라 차가운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손을 떨었다. 그게 미안해. 나는.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아무리 변명하려 해도 이미 쌓인 증거들은 그의 입을 막아버렸다. 나는 차갑게 웃었다. 미안? 그게 내가 할 말 전부야? 나랑 아이를 속이고, 이 집을 속이고, 내 인생을 짓밟아 놓고,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야? 그 순간 내 안에서 울분이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울지는 않았다. 이제는 울 때가 아니었다. 내 눈물은 이미 오래전에 말라버렸다. 나는 다시 차갑게 말했다. 좋아.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을 살고 싶다면 그렇게 해. 하지만 그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될 거야. 나는 너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내가 모은 이 증거들, 세상이 알게 될 거야. 그는 얼굴을 감싸주며 주저앉았다. 한때는 당당했던 남자,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가장이라 불렸던 남자. 이제는 무너져 내린 한 인간의 초라한 그림자만이 내 앞에 앉아 있었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래, 이게 진짜 내 얼굴이야. 가면이 벗겨진 내 민낯. 나는 끝까지 널 무너뜨릴 거야. 그리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만들 거야. 그날 밤 식탁 위의 공기는 무겁고 차가웠다. 한때는 가족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공간이 이제는 배신과 증오로 얼룩진 전쟁터가 되어 있었다. 나는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이건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내 삶 전체를 건 전쟁이었으니까. 나는 오랫동안 준비했다. 작은 조각들을 모아 증거의 벽을 세우고 그의 거짓과 배신을 눈으로 확인하고 마침내 그 가면을 내 앞에서 벗겨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다. 진짜 무너짐은 이제부터다. 며칠 뒤 법원 앞. 남편은 초췌한 얼굴로 내 앞에 서 있었다. 한때는 누구보다 당당했던 남자, 완벽한 가장으로 불리던 남자. 하지만 이제 그는 고개조차 들지 못했다.
내 손에는 변호사에게 전달할 두꺼운 서류 뭉치가 있었다. 호텔 영수증, 문자 기록, 사진. 그의 배신과 거짓이 낱낱이 적힌 서류들이 이제는 그를 올가맬 족쇄가 되어 있었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건 단순한 이혼이 아니야. 이건 내가 만든 거짓의 무대를 산산조각 내는 심판이야. 그날 저녁 나는 기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확실한 제보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완벽한 가장이자 성공한 남자가 사실은 이중 생활을 하며 가족을 기만한 이야기. 내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분노도 슬픔도 이제는 사라지고 없었다. 남은 건 차갑고 단단한 결의뿐이었다. 며칠 뒤 세상은 떠들썩했다. 신문 일면에, 뉴스 헤드라인에 그의 이름과 사진이 도배되었다. 완벽한 가장의 두 얼굴, 충격적인 이중생활 폭로, 가정과 아이까지 속인 남편, 사실은 유명 게이 커뮤니티의 스타였다. 나는 그 뉴스를 보며 미소 지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닌 통쾌한 미소였다. 남편은 회사에서 쫓겨났고 친구들도 등을 돌렸으며 그가 애써 지켜온 체면과 지위는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아이 앞에서만은 끝까지 아빠의 체면을 지켜주려 했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불가능했다. 아이는 묻지도 않았다. 단지 나를 꼭 끌어안으며 속삭였다. 엄마 괜찮아. 나 옆에 있잖아. 그 말에 나는 비로소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해방의 눈물, 자유의 눈물이었다. 나는 마지막으로 남편을 마주했다. 그의 얼굴은 초라했고 목소리는 떨렸다. 미안하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 나는 차갑게 웃었다. 용서? 그건 내가 줄 수 있는 선물이 아니야. 너는 이미 내가 만든 거짓 속에서 스스로를 파괴했어. 나는 단지 그 가면을 벗겨줬을 뿐이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은 유난히 맑았다. 나는 아이의 손을 꼭 잡고 걸었다. 내 안에서 또렷한 목소리가 울렸다. 이제 끝났다. 나는 피해자가 아니라 살아남은 자다. 그리고 이 아이와 함께 다시 시작할 것이다. 그렇게 한 가정의 연극은 막을 내렸다. 거짓된 무대는 무너졌고 진실은 폭로되었으며 나는 마침내 자유로워졌다.